모든 교환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96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사극은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지금 봄 됐다고 그 표정에 얼굴에 그 나이트가 배가지고 아까 보니까 그 어깨춤을 추면서 아주 건들거리면서 다니시더라고요, 대표님. 나 오랜만에 근데 봄 때면 주로 좀 그런 편인데. 아, 봄 타요? 그죠. 봄 타죠. 봄에 그 내가 어릴 때 네. 그 있어. 뭐 날티 뿜뿜 내고 다니던 시절에 그 기분이 확 들어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봄만 되면 그게 빙이 돼? 잠깐 이렇게. 봄이 되면 대표님 걸음걸이가 경박스러우시고 볼만합니다. 엉덩이 실룩실룩. 그렇게 흘린다. 호르몬을 뿜뿜하며 그렇게 흘린다. 그래서 싸대기 맞고. 할아버지가 갖고.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시호님은 봄 타시나요? 전 사계절 다 타요. 다 타요? 아니 네. 근데 최근에 한 2달 됐나? 시호님 굉장히 좀 그 신체적으로 피곤하신 것 같아요. 요새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네, 아니 그 표정이 좀 이렇게 피곤한 얼굴인데. 맨날 보던 얼굴을 지금 3년째 봐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는 얼굴도 일골들여서 내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저는 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는 계절은 봄이 끝나고 초여름 시작될 때 있죠. 네. 그때 아카시아 필 때. 전 개인적으로 그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어떻게 타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그냥. 걸음걸이가 경박해져요. 일단 몰랐네요. 이때까지 지켜봐야겠네요. 홍 작가가 경박하게 걷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따가 우리 끝나고 술 먹으러 갈 때 걸어봐. 내가 찍어서 그러니까, 올려줄게. 팬 서비스로. 추해. 아니 그러니까 한번 올려봐. 궁금하다.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귀에는 이미 못이 박혔고요. 그 위에 또 다른 못, 또 다른 못을 계속 박아드리겠습니다. 아니, 팬트 칠 말랐으니까 또 칠해야 되는. kr.hotels.com/베스트 쿠폰입니다. KB카드, 국민은행 카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거의 뭐 국내 최고 조건인 건 당연하고요. 세계적으로도 거의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민 KB카드가 없으신 분이더라도 카드깡을 합시다. 다른 호텔스닷컴 모든 페이지의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한국어를 쓰는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로 된 페이지 중에서 호텔스닷컴 가장 좋은 조건의 페이지, 예약 페이지, 아날람과 프로모션 페이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가 대마시안 스튜디오에 지금 처음 오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네. 우리와는 일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네. 걸 느끼고 말았지 뭡니까? 오자마자 뭘 줘요. 네. 우리 샵은 이런 제품이 있다 뭐 이러면서 프린트를 줍니다. 네. 이런 거를 방송에 넣어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근데 이분들이 이것도 요구는 하진 않아요. 읽든 말든 뭐 읽어줬으면 일단 좋겠고. 주셨다. 읽어주면 더 좋겠다. 여기 보면 이제 대마시안 샵 소개라고 돼 있어요. 1번 항목이 검증된 제품. 그 제품은 대마시안 샵이 최저가인 거예요. 그리고 제품도 되게 많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다들 다 최저가라고 하니까요. 근데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뭐요? 빅그린 샴푸가 19,800원인데 이 1000ml 1리터죠. 네. 샴푸 1리터는 얼마나 큰가? 오래 써요, 오래. 오래 써요. 보통 마트에서 파는 큰 샴푸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정도 크기예요. 그게? 그게 보통 900ml 내지 1000ml 정도 되거든요. 1리터짜리 샴푸라니 굉장히 뭔가 그 왜 얘는 그 있잖아요. 소주 큰 거. 네, 대병. 대표. 그런 생각 나가지고. 그거 먹으면 금방이지 뭐 그거. 그렇구나. 어쨌든 대마시안 샵은 프로다. 네, 저랑 좀 다르더라. 저희는 홍보할 것조차 까먹고 네. 그냥 방송만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우리가 올 걸 대비해서 이미 프린트까지 해놓으시고 네, 주시더라.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프린트 같은 걸 안 하고 다니죠. 네. 우리는 힙하지. 종이 누가 이런 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눈도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 왜 책 가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꾸 졸린다는 거야 이게 활자문화에 이래요. 안 졸리게 해봅시다.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저희 아날람 모임 함께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여러분 덕분에 따뜻한 곳에서 방송을 한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좀 춥긴 한데 뭐 어쨌든 지붕에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한다.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난방 틀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네. 오늘은 못해도. 알겠습니다. 예수계이 죽었어요. 어제 사망하셨습니다. 네. 예수계이가 죽은 후 찾아온 첫 번째 봄에 이제 그 몽골족에 사람들이 모여서 타이치우드족과 보르주인시족은
같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었죠. 네. 이제 보르주겐 시족은 수장을 잃었죠. 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그러면은 그 묵릭이라고 하는 부하는 자기 보스의 유언대로 헐룬과 결혼을 해줬냐? 안 해줬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처자식을 책임지면 지금 봐봐요. 아내가 둘이죠. 예수게이. 네. 헐룬이 있고 소치겔이 있어요. 소치겔 밑으로는 아들 둘이 있고요. 헐룬 밑으로는 지금 태무진도 있고 그 밑에 카사르도 있고 형제들이 쭉 있어. 그러면 이게 먹여 살려야 할 입이 9개가 늘어요. 아, 너무 대가족이다. 너무 대가족이고 당시 몽골족들은 가난했다. 음. 갑자기 먹여 살려야 할 입이 9개가 는다? 이걸 감당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남자가 이 가난한 부족 내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언은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 나그네 법과 똑같다니까. 그렇지. 아,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참, 제가 음. 또 너무 딱딱하게 굴었네요. 길에 똥 싸면 안 되지만 제가 또 너무 정직하게. 정급하면 그리고 되게 재밌죠. 이걸 자기 형제들한테 부탁을 안 하고 묵릭한테 부탁했다는 것은 예수게이가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땐 급해서 그랬다면서요. 급한 것도 있지만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도 안 했잖아. 음. 이건 뭐냐면 그 예수게이의 형제들이 그렇게 질이 좋진 않았어요, 사람들. 자기는 뭐 괜찮아요. 본인은 뭐 예수계 지는. 지도 깡패이긴 한데. 아니 근데 나는 예수계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을 봤을 때 네. 내 동생들은 조금 형제들은 조금 질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너가 이런 정도의 사고도 딱 안 했을 것 같아. 약간. 그쵸. 그냥 으아 들이대 막 이러면서 눈앞에 그냥 걔가 너다 보이니까 정했다. 너다 그냥 뭐 이런 것 같거든. 너로 정했다. 그랬겠지 뭐. 약간 별로 대책을 갖고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대책 없이 죽었죠. 근데 이때 헐룬은 이미 애가 줄줄이 있었지만 그래도 20대였어요. 20대였고 아직 미모를 잃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책임져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타이치 우드족의 칸인 뚱뚱이 칸 타르구타이의 입장에서 예수게이의 유가족은 껄끄러워. 뭐 라이벌의 가족이니까. 라이벌 가족이고 어쨌든 자기도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면 칸이 한 명 나와. 근데 또 예수게이도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면 칸이 한 명 나와. 그죠? 그러면 그 애들도 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따지고 보면 그런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칸이었어. 이런 사람은 초원에 많지만 이제 역시 칸의 후예는 싸움도 잘한다. 약간 이런 거를 예수게이가 보여준 상태니까 타르구타이 입장에서는 뭔가 껄끄러운 거죠. 태무진이 됐든 게다가 이제 태무진은 별게 아닌데 아직 어리니까. 근데 그 형들이 이제 소치겔의 애들은 크잖아요. 소치겔의 애들이 괜찮았어요. 소치겔 그 예수게이와 소치겔 사이에서 낳은 첫째가 이름이 백테르였어요. 백테르가 굉장히 어른스럽고 조숙하고 의연한 그런 남자였어요. 그리고 이 바로 동생이 벨구테이. 말해보라. 내가 왕이 내 관사인가. 벨구테이도 보통 녀석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씨름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굉장히 남대하고 냉철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태무진은 애가 별거 아니었는데 태무진 바로 밑에 동생 또 카사르예요. 카사르는 어릴 때부터 힘과 활솜씨도 유명했어. 사납기로. 뛰어난 애들이 많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타르구타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예수게이고 그러다 보니까 쟤네가 빨리 눈앞에서 치워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예수게이를 쫓아다니던 부하들도 왠지 헐룬 곁을 떠나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헐룬과 재혼은 못해주망정 굶어 죽겠는 못하니까. 약간 그 도덕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보스의 유가족을 그냥 내치질 못하는데 그래서 타르구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상태가 한 10년 지속되면 예수게이 애들이 어른 되잖아. 그죠? 어른 돼서 만약에 쌈 자르면 어떡하지? 그때 또 흔들리니까 본인의 그때 지위가. 또 자기 지위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타르구타 입장에서는 이게 공모를 하는 거. 어떤 공모를 하냐면 이제 자기 시종 내에 이 노인네들이 있잖아. 장로들? 그게 아니라 할머니들. 할머니들? 그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고모님 같은 존재들. 큰 어른들, 장로격의 그런 큰 어른들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뭔가 의견을 구하는 어른들이란 느낌이에요? 그냥 아니면 뒷방 늙은이란 느낌인 거예요? 뒷방 늙은인데 원래 이 그 두 노파가 있었어요. 네. 이 노파는 한 사람의 미망인들이었어요. 이 한 사람 누구냐면 안바가이 칸이라는 몽골 부족이 아직 잘 나갈 때 마지막 칸이 있어. 선대 마마들. 안바가이 칸인데 안바가이 칸의 왜 미망인들이냐? 안바가이 칸이 금나라로 끌려가서 처형당해요. 그런데 왕들을 가서. 근데 금나라도 당시에 이 중국 북중국을 먹은 제국을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자기네들도 기마 민족이었던 거 까먹은 거야. 금나라 조정도. 그래서 안바가이 칸을 어떻게 처형하는지 아세요? 야, 너네는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잖아. 말 태워서 죽여줄게. 그래서 목마를 만들어요. 그 목마에 태워서 못 박아서 죽여요.
뭐 어떻게? 목마. 아, 나무 말을 만들어서. 나무말에다가. 예. 야, 니네는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죽는 애들이라며. 그러더라고, 소문이. 아, 그렇게.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어. 왠지 알아? 왜요? 그걸 상상할 때 되게 즐거웠겠다 생각했어. 솔직히. 나 무사하겠다 진짜.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 하면, 어. 여진족도 지들도 기마민족이면서, 이제 중국을 차지했다고, 이제. 우리는 때 벗었지. 그렇지. 우린 때 벗었지. 우리는 문명국이지. 이제. 그럼.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내 안에 존윅을 또 발견했다. 아, 어, 참고로 존윅 3편이 곧 네. 크랭크인이 아, 그래요? 된다고. 근데 칸은 죽었는데, 그러면은 이 칸의 두 미망인들은, 이게 몽골 부족의 마지막 잘 나가던 칸의 부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누구도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할머니들, 이 두 노파는 어떤 노파였냐면 누구도 함부로 못한 채 아이고 우리 안바가이 칸이 사실 어떤 사람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저앉아서 아이고 우리 안바가이 칸이 우리 남편이 금나라에 끌려가서 우리 남편만 있었어도 내가 이런 수모를 안 당하는 건데. 약간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쩔쩔매야하는 약간 그런 노인네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남편의 아내들이니까 서로 이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야. 둘 사이로는 이 몽골족 내 이런 말 굉장히 비극을 겪은 분들이지만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좀 진상이었다. 이 노인네들이. 목숨이 너무 기셔서. 아, 그 뭐 이제 좀 그랬다. 왜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 이게 사람이란 게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잘못할 때조차 갑자기 좀 뭐라 할라치면 내가 그런 이런 분들이었어요. 수모를 내가 서럽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워낙 권위가 있으니까 몽골족 내에서는 어디 가나 몽골족 건장한 남성 전사들이 이제 벌벌 기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대가 아니 권위가 있잖아. 뭔가 약간의 부채의식이 좀 존재하는 어른 선대를 모시고 산다라는 게 이런 결과가 맞아요. 초래되죠. 뭐 예를 들어 뭐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혼자서 아이들을 건사했다. 청산과부로. 뭐 그럼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있잖아요. 서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해라. 그래서 타르구타이가 홀룬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계의 유가족을 자르고 싶다. 퇴출시키고 싶다. 솔직하게 말했군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이 두 노인네들이 우리한테 맡겨라. 그래서 제사를 있잖아요. 아침에 뚝딱 해치워버려요. 헐룬하고 소치게에게 알리지 않고. 그건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건 잔치고 다 같이 먹는 거잖아. 네. 제사를 뚝딱 해치워버렸다는 거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너네한테 나눠줄 음식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헐룬과 소치겔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통보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힘으로 살아가라. 니네 힘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제 잔인한 뜻이었어요. 초원 한복판에 내 동생이 찾았네요. 진짜. 내 동생이 처진 건데 그래서 헐룬은 자고 있었어. 잠깐만, 그럼 몽골이 원래 못 살다며. 걸뱅이끼리. 이게 그 옛날 그 각설이 그거 김춘삼 네. 이런 거 할 때. 자기들끼리도 막. 자기들끼리도 그냥. 그거 쪽박 깨고 막 이러는 거. 쪽박 깨고 꿀꿀이족 그거 업고 막 하는 거. 맞아요. 잘 나가던 부족들 타타르족이나 메르키트족 그다음에 그 나이만 부족 서쪽에 그다음에 중앙의 커레이트족 이런 부족들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너무 박하다 이거. 근데 또 그런 부족들이라 해도 아, 애들을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치워야 되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거죠. 이 애들을 눈앞에 치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왜 느낌이 나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제 이쪽을 상대하는 그 어떤 음모를 꾸미면 네. 보통 이제 정략적으로 뭔가를 하지 이렇게 뭔가 왜 입에 들어가는 밥줄을 끊는 느낌으로 하는 건 좀 뭔가 되게 대놓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거지만 가난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또 밥 가지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그 감수성 자체가. 1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네. 1차원적으로. 걸베이들. 헐룬은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제사가 끝났다는 거야. 그 제사 끝나면 철수하죠. 철수하면 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헐룬은 말을 타고 그 두 노인네 칸의 두 미망인들 할머니들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할머님들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남편도 잃었는데 제사를 우리 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한 거죠. 그 두 분들 굉장히 그 좀 쩌렁쩌렁하신 분일 거 아니에요. 까랑까랑한 분들인데. 뭐 수틀리면 막 이것도 들어놓으실 텐데 그 이게 자가친다. 지금 헐룬이 지금 20살? 네, 뭐 그건 20대 20대라고 했는데 20대 후반 정도? 새파랗게 어린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게 들이댄 거잖아요, 완전. 네. 그 들이대니까 이제
먼저 화부터 내는 거죠. 네가 뭐라고 우리가 알아서 모셔와서 참석해 주세요라고 제사에 끼워주냐. 식구인데 사실 이거 정말. 어쩌다 지나가다 마주치면 얻어먹으면 다행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주저앉아요. 아이고 내가 젊은 것한테 그지. 이런 꼴을 다 당하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거를- 너무 오래 살았다. 이거를 두 노파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으면 못 이기죠. 완려가 써야 되는데. 그리고 한참을 신세한탄하면서 고려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려장. 한참을 이래요. 이러면서 우리 칸이 죽었다고. 사실 안바가이 칸은 칸한테 다 부채의식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칸이 죽었다고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다 당한다 이 말을 이 사람들 패시브 스킬이었던 것 같아. 그 혼론해야 이 되는 부분인데. 거잖아. 내 남편이 죽어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한다면서 저 늙은 것들한테. 아니 그 말을 하니까 그래 우리 남편은 칸이었어. 네 남편은 바하두르잖아. 급이 다르다 이거죠. 야, 너네 남편 죽은 지 오래됐잖아. 내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서럽게 우는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화가 났다는 듯이 이렇게 두 노인네가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모경지를 찾아서 이동하자. 아무도 저것들을 데려가지 마라. 우리 화났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상황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헐룬이 설계에 당했네요. 헐룬이 이 두 경험만은 그 노인들한테 당한 거지. 연륜이 무서워. 연륜? 좋은 연륜은 아니었대. 뭐 어쨌든 여기 연륜이죠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안바가이 칸의 두 미망인들이 이러니까 예수계의 부하들, 유가족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예수계의 부하들이 우리 보스의 유가족이 잘리는구나. 이걸 눈으로 보게 되죠. 네. 어차피 먹고 살려고 여기서 모여든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타르구타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밤새 항상 이 아침에 낮에 햇빛 아래에서는 그 편을 바꾸는 게 민망했나 봐. 옛날에 몽골 사람들이. 항상 밤에 슬금슬금 이동해요. 야반도주. 야반 도주에 이쪽 캠프에서 저쪽 캠프로 넘어가. 이 가뜩이나 이 죽은 예수계의 이 가족들이 뭔가 좀 짐이었는데 짐이라고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막 도와주기도 힘들었는데 명분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 두 노파가.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태무진 가족을 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떠나잖아. 떠날 때 웬 노인이 이 사람들을 막아선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계의 부하인 묵릭의 아버지예요. 노인네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우리 예수계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죽었다고 유가족을 이렇게 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했는데 이 노인네가 그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을 했나 봐. 죄책감이 자극받으면 짜증날 수 있죠. 그 노인분도 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아 노인네 시끄럽네 이러면서 그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이 노인네를. 죽였어요? 어떤 사람이 등을 뒤에서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계가 부하들을 장악하는 카리스마는 있었지만 깊은 존경심을 얻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동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죠. 왠지 우리 그 예전에 그 만화 우리 집 동네 같아요. 맞아요. 맞아. 우리 집에 나오는 그런 동네. 그래가지고 이제 차라카는 몸져 누웠어요. 그러니까 태무진이 차라카를 찾아가요. 네. 그 왜냐면- 차라카가 그 묵릭의 아버지예요? 네, 그 노인네. 그래서 이 쓰러진 할아버지, 창을 맞고 쓰러진 할아버지를 태무진이 찾아가요. 누워서 네 아버지가 모은 나라, 여기서 나라는 울루스라고 하는데요. 당시 몽골초원에서는 고정된 영토가 없잖아요. 육문이니까. 그러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과 가축 자체가 집단이고 나라예요. 영토고. 그래서 한 집단 사람들과 나라, 국가, 부족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울루스라 그래요. 그래서 나라를 세운다가 아니라 나라를 모은다 그래요. 사람과 가축을 모을수록 나라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네 아버지가 모은 나라 울루스 사람들을 저놈들이 몽땅 데려간다기에 나는 말렸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제 이 할아버지도 죽게 생겼는데 너네 식구들이 걱정이다. 이 할아버지는 예수계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무진은 분노, 슬픔 이런 거 감정을 견디질 못하고 이 게르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 노인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마는 거죠. 이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 아닙니까? 이제 헐룬은 마지막 그거라고. 몽골에는 투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그는 뭐냐면 영기예요. 영기는 뭐냐면 영이 서린 깃발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깃발이 아니라 말총으로 수를 만들어요. 말총으로 왜 옛날에 이제 중국 영화나 사극 같은 거 보면 장군이나 깃발이나 이런데 그 붉은 그 실뭉치 술.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술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술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말총으로 만들어요. 네. 그리고 보통 검은 말에 말꼬리로 만들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영기라고 하는데 이 꼬리털 부분에 영이 깃든다 그래요. 영기의 주인의 영이 깃들, 생명 같은 게 깃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사령, 죽은 넋도 이 영기가 머금어요. 이 영기는 그 말의 주인의
영이 그 말의 꼬리에 머문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기라고 하는 깃발은 군기로도 쓰여요. 군대 깃발로도. 예, 전쟁 시에 보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계에는 싸움 잘하는 전쟁 보스였는데 전투 보스였는데 헐룬이 남편의 연기를 갖고 나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약간 머리카락으로 수놓는 느낌이에요. 예, 맞아요. 무속 신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고요. 죽으면 영혼도 스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계의 연기는 예수계의 영혼이야. 근데 바로 저 연기 밑에서 예수계를 따라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싸우러 다녔잖아요. 마치 위패같이. 예. 그런데 이 연기를 헐룬이 나와서? 남편의 연기를 갖고 나와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아선 거예요. 죽은 남편이 보고 있다, 너네를. 보고 아이 컨택하고 지켜보고 있다. 어. 이거를 보고 당신들은 우리를 지나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우리 버리고 떠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좀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룬도 성깔이 좀 있죠? 이 모습을 보면. 아니, 이게 다급하니까. 지금 나는 왜냐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할 뭐 아무 방법이 없잖아. 솔직히 너무 뭐라도 막막하잖아. 해야죠. 20대 그냥 게다가 또 이 좀 헐룬이 그 자라온 배경이 그 부족 자체가 여자애들을 이렇게 규수로 키우는 네. 부족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 그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도 아닌데다가 지금 남편도 없어. 지금 그 부족에게 버림받았어. 식구는 많아. 그러니까 헐룬은 그 생존 경쟁이랄까요? 생존 투쟁에 직접적으로 내몰린 적이 없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집 전까지는 시집 오기 전까지는 시집 와서도 어쨌든 먹여 살린 거는 예수계이잖아. 처음에는 되게 힘들게 그랬어요. 처음에 힘들게 그랬지만 그게 이제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꺼내야지. 양마들 이러면서. 그 앞에서 머리카락 자르고 팔도 한번 굽고 해야지. 예수계의 연기를 마주하니까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죠. 공포에 떨었는데 그럼 공포에 떨면서도 떠났어요.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니까. 근데 또 몇 사람은 남았다 그래, 몇 가족은. 근데 마음 약한 사람들 또 있으니까. 마음 약한 사람들 남았다가 한밤중에 연기가 없을 때 도망가요. 밤에 안 보일 때. 그것도 태무진 가족의 가축까지 다 훔쳐서. 그러려고 남은 거 아니야? 그러게. 연기 사건을 보면 이제 헐룬도 굉장히 다급했다. 당연히죠. 지금 막 정말 처절한 순간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태무진한테는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죄책감을 많이 느꼈나 봐요. 사람들이 이 죄책감을 많이 느껴서 나중에 태무진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될 때 네. 이때 느꼈던 죄책감이 이제 원동력이 된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좀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당장은 큰일 났죠. 역시 정치는 죄책감을 먹고 하는군요. 당장은 죄책감이 자산이지. 뭐 이제 좋게 말하면 부채 의식을 이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근데 초원이 척박한데 초원 북방은 더 척박하거든요. 이때 헐룬 가족은 초원 북방에 이제 홀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데 가축까지 다 털렸어. 그럼 뭐해? 어떻게 해? 자, 헐룬은- 이제부터는 생존 초원 김병만 뭐 이런 거. 이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네. 애가 지금 몇 명입니까? 7명. 애가 7명에 여자가 2이죠. 헐룬하고 소치겔. 이 두 여성은 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가리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가축이 없으면 고기를 못 먹죠. 근데 사냥에 나설 남자들이 없잖아.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근데 몽골에는 야채와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쥐 그렇게 쥐를 잡으러 다녔다 그래요. 헐룬이. 작다고 되게 강가에 있으면 생선은 안 잡았나요? 생선도 잡았죠. 그쵸. 예, 들쥐와 생선 같은 걸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맨날 잡히나? 그래서 뭘 그치, 먹었냐면 굽는 날도 있고. 풀을 뜯어 먹었어요. 이 가족들이. 그야말로 초급 목피하였군요. 예, 근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식물성을 먹지는 않아요. 초원에서. 식물은 가축이 먹는 거고 고기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영양분이 너무 없는 거다 보니까 뛰어다니면서 먹을 걸 채집해야 돼. 애들이 계속 굶으니까. 힘이 없잖아, 근데. 응? 이 딜레마잖아. 근데 힘이 없어서 어떻게 뛰어다녀? 그러니까 비척비척거리면서 다녔겠지. 그러니까 이 오논강을 위아래로 뛰어다니면서 앵두와 머루를 따서 허기를 달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추, 산나리, 달래 이런 걸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아마 전 세계에서 이 당시 가장 가난한 가족이었을 거야. 이것도 가족이라고. 이게 가족이죠. 우리 왜 가난하다 그러면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수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TV에서 보는데 이제 뭐 옛날에 어떤 시골을 찾아가서 어른들이 어릴 때 먹었던 그러는 거 있잖아요. 왜 뭐 어죽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강원도 어디를 갔는데 정말 실제로 어릴 때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초급 목피해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 뜯어서 그거를 어떻게 또 물에 가라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것만 해갖고 뭘 또 구워서 어떻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변비에 걸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변비에 걸리면 엄마들이 애기 진짜 그 나뭇가지로 엉덩이를 파줬대요.
변비 때문에 정말 그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수사가 아니고 그거 보고 나온 말이라는 거야. 먼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이 예. 가족이 이게. 근데 이 가족이 지금 보면은 태무진은 결시가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결시가도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가족은 초원에서 가장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네. 가장 양고기를 먹고 있으면 제일 잘 먹는 거예요. 평모 가정에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결시가동에. 가축의 고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고기조차 못 먹고 지금 초식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리고 당시 이제 몽골 부족은 여성들도 어느 정도는 사냥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헐룬이 들쥐와 생선을 잡으려고 맨손으로 뛰어다녔다는 거는 헐룬에게 사냥 실력, 만류에서 활을 쏘면서 사냥감을 추적하는 그게 없었다. 그럼 소치겔도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소치겔은 그런 여성이 아니었을 텐데 헐룬처럼 곱게 크지 않았을 텐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가족에게 말이 없었다. 말도 없고 사실 뭐 활도 있고 화살도 있어 이거를 할 텐데 도구가 없을 거죠. 말이 없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봐도 거기 남은 가족들은 유목민 훔쳐가려고 가족인데 남았다. 유목민인데 여러분 기마민족인데 말이 없어요 이 가족한테. 다른 것보다 학습된 요령이 일단 없잖아요. 헐룬은 그렇죠. 일단 그게 가장 수신 부족 크다고 봐요. 자체가 왜냐면 나한테도 지금 당장 저희 김병만 족장처럼 뭐 해라 이러면 뭐 해 불태우고 뭐 우리 저기 못하지. 못하잖아 솔직히 요령이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어쨌든 여기는 다른 데랑 달라서 동물들도 많이 뛰어다니고 충분히 먹고 아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러잖아. 그때 왜 그 사무엘 성님 나오셨을 때 이제 마지막에 무인도 가면 뭐 가져가실지 여쭤봤었잖아요. 네. 근데 그 뭐 이렇게 낚시 도구만 얘기하시고 칼이랑 낚시 도구만 얘기하시면서 불은 뭐 어떻게든 피우신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때 그걸 듣고 어떻게 피우지 이런 그러니까.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보통 초원에 어린아이가 자란다라고 하면 살고 있는 집은 게르죠. 게르는 양털로 만들죠. 네. 따뜻합니다. 그리고 보통 먹는 고기는 양고기, 소고기, 야크고기, 뭐 염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다닐 때는 말을 타고 다니죠. 그리고 가축의 젖을 많이 먹잖아. 가축의 젖도 영양 성분이 다 달라요. 그쵸. 양젖, 말젖 다 다릅니다. 맛도 다를 것이고. 맛도 다르고 발효 단계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단계가 술이죠. 마유주.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 요거트도 있고 뭐 그냥 신선한 젖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못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 먹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젖을 먹거나 목이 마를 때는 피도 먹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어떻게 먹냐면요. 속과동물 있죠. 그 낙타도 그게 가능한다.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데 대동맥 있죠. 지나갈 때 거기 구멍을 낸대요. 피가 나온대. 그거 예전에 한창 돌던 얘기잖아요. 어느 당 국회의원분들이 한국에 몰려가서 사슴 농장 가서 이렇게 빨대 꽂고 드신다더라. 그리고 피를 먹은 다음에 그 피를 지혈을 하잖아요. 네. 사라져요. 그 상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속과동물 낙타도 된다고 그러고 사슴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가 왜 중요하냐면 철분도 공급하겠죠. 그런 철분도 식으로. 공급하고 염분. 그렇죠. 예. 소금이 그 제일 중요하니까. 몽골 초원에는 소금이 귀해요. 그렇죠. 소금이 있긴 있는데 어떤 소금이냐면 암염이라 그래서 암석화된 소금은 있어요. 질이 굉장히 나쁘죠. 사람 먹기가 좀 그런 건데 이 나트륨을 피를 통해서 섭취가 가능한 거죠. 저번 시간에 그 대표님이 학을 땐 그 주몽에서 옛날에 소금산 발견하는 거 맞아. 얼토당토 않은 에피소드가 있었죠. 학을 때면서 내가 그걸 다 봤어. 어쨌든 주먹. 태무진 가족은 이런 것들을 못 먹어요. 네. 물 먹고 맹물 먹고 막 이러면서 크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태무진은 2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어떻게 안 죽고 살았어요. 11살 때 우연히 오농강변에서 어떤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자묵카입니다. 두둥 아닌가요 지금? 두둥입니다. 이 배경음악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태무진과 자묵카는 평생에 걸쳐서 협력하고요. 갈등하게 미워하기도 하고. 평생의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중에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가공할 적이 됩니다. 이 자묵카는 왜 만났냐? 자묵카도 몽골족이에요. 자, 태무진은 보르지긴 시족이죠. 네. 자묵카는 자다란 시족이에요. 자다란. 이 자묵카라는 소녀는 자다란 시족에서 네. 태무진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여기서 조금이라고 한 2살에서 3살 정도 많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면 몽골에서는 또래로 칩니다. 워낙 또래가 귀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보르지긴, 타이치우드, 자다란 시족이 3가지 시족이 나왔습니다. 몽골 부족 내에서. 네. 잠깐 역사를 한번 볼게요. 몽골족은 한 가족에서 나온 부족이에요. 모든 유목민이 그렇듯이 한 부족이 됐든 국가가 됐든 왕조가 됐든 추적을 해보면 하나의 부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모든 몽골족의 조상은 보돈차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돈차르가 우여곡절 끝에 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자기 형제들
꼬셔가지고 자기를 도와준 순진하고 친절한 부족민들을 습격해서 약탈을 합니다. 그럼 이게 봐 또 나그네. 그렇다니까. 제가 너무 정직하게 사나 봐요. 약탈을 하는데 약탈을 해서 이제 예쁘고 젊은 그런 일자라게 생긴 튼튼한 여성들은 그럼 엉덩이 보고 아나 그런 거 어떻게 알지? 뭐 하여튼 자기 형들이 다 뺏어가요. 다 약탈하고 자기한테는 아직 임신해 있는 여성, 지금 임신 중인 여성을 자기가 약탈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이 임신 중인 여성의 남편은 당연히 죽인 거죠. 했는데 그러면은 먼저 자기가 죽인 남자의 아이를 낳아야 그 다음에 자기 아이를 낳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먼저 임신해 있었던 아이, 이 아이가 자다란족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그러면은 모든 몽골족의 조상이 보돈 차르면 자다란 시족은 반개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죠. 반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족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응? 그냥 다른 족이잖아. 그런데 이 초원의 문화는 내가 여성을 약탈했는데 내가 여성을 약탈했어. 근데 임신을 한 상태일 수도 있고 이미 아이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여성에게 딸린 아이가. 근데 다 나의 그 적법한 친자식으로 인정을 하는 게 문화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돈차르만을 몽골족의 조상이라고 보면 자다라는 귀족도 아니고 그게 아니야. 몽골족 중에서 약간 좀 제가 이 표현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게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 그 신라를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를 뭐 흉노족 쪽의 기마민족의 후손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역사 저게 떡밥이잖아. 골품제란 게 있었잖아요. 그죠? 성골, 진골. 인간의 신분을 뼈로 나누잖아. 네. 성골이다 진골에서 그 뼈라고 하잖아. 그게 원래 유목민 전통이 맞긴 맞아요. 뼈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수녀, 귀족 이쪽은 흰뼈라 그래요. 흰뼈. 그러니까 성골은 흰뼈이다. 그리고 이 성골에서 벗어나면서 몽골 이건 초원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반개다. 순혈이 아니다. 뭔가 이 부족 내에서 중심 혈통이 아니다. 그러면 본가가 검은 아니고 뼈라 그래요. 본가는 흰 뼈를 니르운이라 그러고 검은 뼈를 드릴루킨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자다란이 흰 뼈일 수도 있어요. 가장 흰 뼈일 수도 있어요. 이 보돈차르 부부 두 사람을 공통조상이라고 보면 자다란이 가장 순혈이에요. 첫째잖아. 그죠? 그런데 보돈차르만을 조상이라고 보면 자다란은 흰뼈가 아니죠.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회색뼈네. 응? 회색뼈네. 애매하죠. 결국은 나중에 누가 흰뼈이고 검은 뼈인지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싸워야죠. 싸움을 통해서 실력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이 자묵하는 그랬어요. 근데 자다란 시족은 먹고 살만했어요. 그래서 자다란 시족도 몽골족이기 때문에 몽골족의 근거지는 어차피 부르칸 칼둘산 밑에 있는 오농강가 케를렌갈까 이런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영지가 겹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자다란 시족이 이동하면서 목영할 때 태무진 가족이 살던 곳과 겹쳤던 거예요. 그래서 11살 때 만나게 된 거예요. 자무카를. 그러니까 시족은 다르고 부족은 똑같은 몽골적인 두 소년이 만나서 친구가 되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할머니들 가면서 무슨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뭐 경고장 같은 건 또 안 남겼나 보네. 모든 몽골족은 얘들을 멀리하여라. 멀리하라 뭐 이런 건 안 했나 보네. 그래도. 멀리 하나 한다고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나그네법이 또 자꾸 걸리는 거만. 이제 보통 당시에 이제 유목민들은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야영지를 옮겨요. 네. 그러니까 자다란 시족도 어차피 몽골족이 태동했다라고 하는 몽골족의 근거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르칸 칼둔이라는 산과 그 밑에서 시작하는 세 강의 발원지 네. 이쪽이라면 초원 가장 북쪽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겹친 건데 그 자묵하는 태무진과 만나서 금방 친해졌어요. 금방 친해졌고 그 원래 몽골 사람들이 옛날부터 스케이트를 타고 다녔습니다. 짐승 뼈로 만든. 겨울에는 그 강이 이제 어니까 하도 맞아 추운 곳이니까. 근데 이 두 친구는 스케이트를 만들어서 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양과 노루의 복사뼈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몽골의 전통 주사위입니다. 가축의 복사뼈로 주사위를 만들어요. 이 주사위 놀이가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가진 주사위 놀이가 따로 있습니다. 두 친구는 말하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골목길에서 애들하고 하던 거 있죠. 썰매도 타고 눈 오면 하던 거 똑같이 한 거예요. 또래 만나서 둘이서. 놀았다. 놀았던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소꿉놀이를 하면서 애들끼리 비장해질 때가 있잖아. 우리 영원한 친구다 맹세 막 이런 거 하고 괜히 삼국지 만화 보고 도원결이 따라하고 이런 것처럼 이 두 친구도 굉장히 친해지다 보니까 그렇지. 나 엄마 나 아빠다가 바로 영혼 결혼식으로
직행하는 거지. 안다 의식을 맺어요. 네. 꼬맹이 둘이서 안다는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안다는 이제 그 초원식의 의형제를 맺는 아주 찐한 내밀한 관계가 되는. 남자끼리 영혼 결혼. 네. 근데 이제 두 소녀는 진지했겠지만 사실상 거의 소꿉놀이 수준. 그러니까 애들이 이었겠죠?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따라하는 거잖아요. 거지. 왜 음료수 마시면서 캬 하는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 되게 웃긴 게 이제 태무진이 12살 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둘은 헤어져. 근데 태무진이 12살 때 다음 해에 모경지 또 이동하면서 애끼리 또 만나. 그리고 두 번째 안다 의식을 또 맺어요. 안다는 여러 번 맺기도 해요. 아니요, 그냥 이게 소꿉놀이였다는 얘기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화살을 주고받는데 독화살. 서로 선물로 이제 원래 안다 의식을 맺으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이제 어른 흉내 낸다고 우리도 이제 전사야 이러면서 화살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화상풍 걸리는 화살. 자무카는 태무진에게 있는 집 자식이다 보니까 좋은 화살을 줘요. 뭐냐면 효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효시는 소리 나는 화살, 네. 호루라기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비어가지고 이렇게 네. 바로 안에. 날아가면 소리가 나는 거야. 네, 근데 이 효시는 비싼 물건이에요. 음. 허투루 만들어져서는 그 소리가 정확하게 안 나고 그러니까 뭐 좋은 무슨 소리를 내는 효시는 좀 가격이 있는 물건인 거죠. 단지. 옵션이 추가되면 당연히 가격이 뛰겠지. 그렇지 말도 안 구조가 돼. 피리처럼 돼 있는 그 화살을 쏘면 그 바람이 사람의 그 날숨 역할을 하면서 이 화살만의 독특한 소리를 내면서 아무 때나 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태무진은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 만든 모조 화살을 줘요. 귀엽다 근데. 귀여워? 짠하네. 짠하다 진짜. 돈이 없잖아. 뭐가 없는 집 아이가 있는 집 도련님이랑 뭘 하는데 난 줄 게 없잖아요. 자 이제 결론은 첫째 2개밖에 없어요. 이라이자처럼 딴 걸 주고 지랄이야 이것도 있고. 아니 근데 거렁뱅이. 자무카는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몸에 약간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내지. 그래서 서로의 피를 마시는. 몽고인들에게 피는 영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일심동체가 되는, 그러니까 영혼의 프렌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까지도 하니까 이 소년들의 입장에선 진지했던 거지 되게. 근데 정말 친하고 정말 서로 좋아했나 봐. 근데 역사 기록에서는 몽골 비사에서는 소화되지 않는 것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소화되지 않는 게 돌? 뭔지는 모르. 돌일 수도 있고 쇠조각일 수도 있고 혹은 피일 수도 쇠조각은 있어. 귀하잖아요. 혹은 피일 수도 있어. 영혼은 소화되지 않는 거라고 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왜 우리 어릴 때도 물론 이런 장엄하고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 정말 잘 치고 싶으면 이거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애들 먹였거든. 사기쳐가지고. 근데 진짜 꿀떡꿀떡 잘 먹길래 이거 먹히네 이래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또 내가 구슬치 잘 치고 싶네. 그거 공부 잘하라고 그 사전 찢어 먹는 그런 거잖아요. 대표님 진짜 어릴 때부터 잘 먹더라고 애들이 순진하게. 아빠가 초등학교 누워서 때. 그런 것만 생각했어. 아니 내가 구슬치기 나도 손가락으로 하니까 그건 좀 했어요, 좀 했거든. 근데 이렇게 구슬치기 잘하려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데. 잘하는 비법이 구슬 먹어서다. 나 먹으면 진짜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어도 돼. 꿀떡 삼키길래.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원래 보통 애들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먹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삼키는 게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차오르는 거야. 또 한 명 없나 삼키래가. 근데 약간 그런 기분이다. 사기에 그러니까 성공했어. 뭔가 둘이 진지한데 그런 화살 쪽이나 네. 왜 그런 것들 이제 깃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둘이 진지하게 삼켰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돌. 왜냐면 네. 술도 왜 그러잖아요. 왜 이상한 왜 그런 단체 의식을 하기 위해서 왜 무슨 별의별 걸 넣은 술요? 무슨 너무 싫어. 뭐 쓰레기 같은 거 넣은 술 너무 그런 싫어. 것처럼 왜 뭔가 그 어떤 유대감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런 괴랄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 거 일종으로 뭔가 그런 먹을 게 아닌 것을 입에 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지 영혼 결혼식 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나처럼. 뭐 돌가루 먹든지 했겠지. 그렇지. 뭐 그랬을 수 있겠지. 뭐 동물의 작은 뼈 조각 같은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12살 때 또 자무카를 만나서 둘이 이제 좋은 우정을 쌓고 그렇지만 자다란 시족이 뭐 태무진 가족을 어떻게 해주진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무카와 재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태무진은 어른이 되고 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 이제 한 사춘기가 된 거죠. 청소년이 되니까 이제는 지금 헐룬 소치겔 두 아줌마들이 엄청 서로 의지하면서 고생했잖아. 네. 근데 애들이 슬슬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애들도 먹을 거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그게 생긴 이제 거야. 조금 조금 편안해지시겠네요. 먼저 나이를 얘기해보면 이제 슬슬 생선이라도 잡아올 수 있는 애들이 4명이 된 거야.
남자애들이. 나이 순으로 말할게요. 자, 소치의 아들입니다. 백테르. 그 다음에 백테르 밑에 태무진이 있었어요. 나이상으로 보면. 그리고 태무진 밑에 카사루와 벨구테이가 있었어요. 둘 다 이제 이 네 형제는 서로 둘둘씩 짝지어서. 둘둘씩 이복 형제인 거죠. 짝지어서. 그랬는데 당연히 태무진과 카사르는 헐룬의 두 자식이니까 서로 친하지. 그리고 백테르와 벨구테이는 서로 친하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슬슬 나이를 먹으니까 머리가 크면서 또 그렇게 싸웠겠어요. 2대2로. 2대2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2대2로 싸우는데 백테르가 첫째란 말이야. 힘도 세고 덩치도 제일 좋아. 그러니까 항상 백테르 벨구테이 콤비가 이기는 거야. 싸우면. 카사르가 힘이 좀 세도 태무진이 뭘 못해주니 비리비리해서. 그럼 여기서도 태무진 둘째네. 역시 둘째들이. 네, 그래, 잘 돼. 우리 장로님도 둘째잖아.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우리 게 둘째 아무도 없어서? 그래요. 우리 셋 중에 둘째가 하나도 없네.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군요. 안 되겠다. 다음에는 어떻게 뭐 하면은 누구든지 둘째를 영입하는 걸로. 그러네. 둘째가 좋은 것 같아.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두 형제가 어떻게 싸우냐면 먹을 거 가지고 싸우죠. 가난한 집안이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뭐라도 좀 잡아오라고 보내잖아. 동생들 먹여야 된다고. 그러면은 뭘 잡냐 이렇게 새 같은 걸 사냥합니다. 어떻게 사냥하냐. 새는 일반적인 화살로 사냥을 하면 먹을 게 안 남아. 딱총. 아니 왜냐하면 그렇잖아. 그 화살촉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 새가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래서 그 크돌리쌀 근데 큰 거 꽤 크던데 생각보다. 몽골 초원에 있는 새는 봐요. 그리고 이제 큰 새는 본격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집 근처에서 이제 소꿉놀이 하듯이 사냥을 해야 되니까. 철원에 보니까 철원에 큰 새 오잖아요. 네. 그 머머리 독수리. 거기 새가- 넘었나 봐요. 새가 근데 크려면 그죠. 근데 애들이 잡을 만큼 또 큰 크기가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산밑이니까 산새 정도면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그럼. 이제 짹짹거리는 새를 잡는다 그러면 작은 새지. 그 왜 작은 찌르레기나 새였음을 이 정도 생각해 보면 작은 새였음을 알 수 있냐면 크돌리 화살이라고 하는 화살을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면 끝이 뭉툭한 철대처럼 돼 있는 나무로 만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끝에 화살촉이 쇠촉이 있는 게 아니라 맞아서 기절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그 둥그런 나무 뭉태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맞아서 기절시켜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먹을 게 많죠. 그럼. 깃털 같은 것도 안 상하게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사냥을 끝나서 이제 이 새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요거를 맨 큰형인 백테르가 때리고 뺏어가는 거야.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뺏어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같이 먹을 텐데 어차피 같이 먹을 건데 그 엄마들한테 우리가 잡아왔어요. 라는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인 거지. 그렇네. 아이, 무슨 애들이야. 어른데도 그래. 아 그래? 한 번은 이 네 형제가 템부진, 카사르, 백테르, 벨구테이죠. 넷이서 오논강변에 나란히 앉아서 낚시를 했어요. 근데 물고기가 오논강변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현재도 꽤 큽니다. 뭐 팔뚝만한 막 이런 물고기들이 잡혀. 그러니까 이제 한 끼 식사로 괜찮은 거지. 뭐 송사리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이게 하필이면 태무진과 카사르가 태무진과 들여온- 카사르의 그 낚싯대에 잡혔군요. 낚싯대에 커다란 물고기가 잡혀 들린 거야. 이제 이거를 이 생선도 뺏어간 거야. 뺏어가서 우리가 잡았어요. 쓰레기네. 아니 근데 사실 다 같이 먹을 건데 자랑하려고 그런 건데.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먹는 게. 내가, 그치. 나님이 아따시가. 나의 공을 어? 아따시가 잡았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갔어. 그래서 이제 뿔이 나잖아. 태무진하고 카사르는 헐룬한테 엄마한테 일러 바쳐야죠. 일러 바친 거야. 일러 바쳐서 아니 저 생선 우리가 잡은 건데. 형이 또 뺏어갔다고. 형이 또 뺏어갔다. 근데 이때 달래죠 헐룬은. 음. 형제들끼리 왜 싸우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고 꼬리 말고는 채찍이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시적이죠. 이거는 당시 중세 몽골어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를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근데 꼬리 이거- 말고 채찍이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채찍. 꼬리가 채찍이 없다면 그게 이 꼬리를 말의 꼬리로 쓰는 거예요? 꼬리 말고는 채찍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이거나 소의 입장에서 네. 옆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채찍이라는 게 보통 그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런 우리가 가축이 없으니까 가죽이 없고. 아 맞아요. 그런 얘기예요. 동물을 아, 잡아서 잡을 그 수가 꼬리로 없고. 채찍을 다시 할게요. 쓰니까. 그렇지. 근데 꼬리라든가 그런 깃털이라든가 네. 그 털들은 어디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털이라는 거지. 그 동물의 가죽은 없이 털만 모여 있는 그런 초라한 행색인 거 아닌가? 우리는 주변에 사람도 없고 뭣도 없는데 왜 싸우느냐.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꼬리 말고는 채찍이 없다. 음. 그 동물들 있죠. 네.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한 동물들을 보면 꼬리를 의외로 계속 움직여요.
근데 그 꼬리가 자기 이제 엉덩이 쪽 이렇게 감길 때 철썩철썩하면서 이렇게 한다. 네. 그 꼬리가 어. 그게 채찍이 사람이 휘두르는 채찍이 몸에 그 가축의 몸에 감기는 거를 연상시켜요. 이 그러니까 채찍으로 할 것도 없어서 그냥 동물이 네, 자가로. 네, 간다. 그런 거예요. 내 팔 내가 긁어야 된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다는 말이 꽤나. 그쵸. 울림이 좀 있어요. 울림이 이거. 있죠. 어. 그리고 그 당시 이 가족, 이 가난한 일가족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말이죠. 그래서 헐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타이치우드족의 한을 풀 수 없다. 이 아줌마가 맺힌 게 많았다. 이게 잘못된 교육 중에 최악이자 이게. 그치. 우리 엄마나 그러니까 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이라든가 그걸 애들한테 물려주는 이거. 어. 너가 풀어야 된다, 이거. 그러네. 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태무진 입장에서. 근데 태무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몽골족도 또 자기들만의 신화가 있습니다. 네. 이 신화 얘기를 하는데 모든 몽골족의 아버지는 보돈차르지만 보돈차르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네. 근데 모든 몽골족을 탄생시킨 어머니 대지의 여신 같은 그 어머니 여신이 있다. 이 여신은 알란고아라는 여성인데 전설에 따르면 키가 3m일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신화 속의 인물인데 이 알란고아, 고아는 어머니란 뜻이에요. 알란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태무진은 어머니에게 반항합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이 알란은 남편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은 여성이었어요. 자, 알란은 남편하고 사이에 두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그런데 알란의 남편이 사슴을 사냥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가난뱅이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자기 아들을 팔 테니 사슴 고기를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사슴 뒷다리와 아이를 맞바꿔 와. 그러니까 집에 머슴이 생긴 거지. 이 꼬맹이를 집에서 하인으로 부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중에는 이제 아들 대접을 해줘. 그러니까 이제 양자인 셈이죠. 네. 그런데 남편은 그러다 죽어. 네. 그러면은 자기 자식 둘 있고 머슴으로 데려온 애 하나 있지. 네. 셋이 있죠. 그런데 알란은 결혼을 딱히 하지 않았는데도 자식을 3명을 더 낳습니다. 그럼 이 자식의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아, 데려온 그 양자인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알란의 원래 두 자식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동생이 3명이 생겼단 말이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리가 없잖아. 남자라고는 저 사람밖에 없는데. 양자로 들어온 의부 형제일 수밖에 없잖아. 어.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항의하는 거야. 어. 항의하니까 알란은 이 화살의 고사는 그 동서고금에 다 있잖아. 뭉쳐서 이렇게 꺾어봐라 하는 그거. 화살을 5개를 갖고 와가지고 5 형제한테 하나씩 꺾어보라. 그러니까 하나씩은 잘 꺾이죠. 네. 그런데 화살 5대를 한 번에 꺾어보라고 하면 안 꺾이지. 네. 그지. 이때 이제 나오는 말은 뻔하지. 보아라. 너희 5 형제는 이 화살처럼 똘똘 뭉쳐야 꺾이지 않고 살 수 있다. 반목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누군지 따지면서 싸우지 마라. 말이 많아 애들이. 눈치만 빨라갖고. 어차피 너희는 모두 내 배에서 나오지 않았니? 그렇지. 엄마는 갔잖아. 아빠가 무슨 소용이야. 이 얘기를 헐루는 태무진에게 한 거죠. 싸우지 말라고 해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에는 함의가 있죠. 백테로와 결혼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네. 왜냐하면 생각도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테르하고 헐루는 자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헐루는 백테르한테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아들이 아니라? 자기 친아들이 아니잖아. 몽고. 또 뭔가 또 이게 아련아련한 눈빛이 드시는데? 촉촉해진다 내가 또. 자기하고는 피가 안 섞였어요. 그럼 가능해요. 그래 알았어 빨리 해봐.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알란고아와 그런데 같은 나랑 실제로 피가 나랑은 그게 아니고 내 남편의 아이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알란고아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알란고아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 이제 곧 벌어질 거니까 그런 일도 벌어질 건데 생선 가지고 네가 뭐라 그럴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제 곧 아버지로 모셔라는 거지. 근데 이 얘기 듣고 우리가 약간 긴가민가 있잖아요. 근데 듣고 나 순간 약간 반성했다. 뭘요? 우리가 아직도 부계 중심으로 생각해서 혈통을 구성하는 거를 그렇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게 지금 피가 하나도 안 섞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아리까리 했잖아요. 잠깐 아리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빠 쪽이었으면 바로 그렇지 피가 안 섞였는데 이랬을 것 같은데 엄마 쪽이니까 잠깐 아리까리한 거 보면서 엄마가 그러니까 북에 속해 있다 생각하니까 왜 피가 안 섞였지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복형이 자기 어머니의 남편이 될 위기에 빠진 거예요 지금. 태무진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근데 이거를 위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쨌든 태무진이? 이때도 이런 풍습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있었는데 헐룬이 왜 백테르를 그런 식으로까지 잡으려고 했는가? 남자 한 명의 인력이 너무 아, 다른데 장가가지 못하게 여기 둬야 되니까. 백테르가 딴 데 장가가게 두잖아요. 그러면 인력 손실이 이 가족에겐 너무 큰 그렇죠. 거야. 가장 큰 장성한 성인 남자가 없어지니까. 아, 여긴 또 대릴 사이로 또 뭐 저쪽 갔다 왔다 가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무조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니니까. 혹은 예수계의 같은 그 전사 집단, 음. 낭인 집단에 그냥 가버릴 수도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묶어두려면 아직 예쁘고 나이가 그래도 좀 젊은 축인 헐룬이 아니, 묶어둘 방법이라 생각하면 결혼밖에 없어 그냥. 결혼밖에 없어요. 결혼밖에 없어요. 인력을 보존해야 돼. 아니, 상호간에 얼마나 처절한 얘기인가. 근데 태무진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복형이 자기가 모셔야 되는 가장이 된다. 왜냐하면 봐봐요. 헐룬은 예수계의 정부인이었어요. 어쨌거나 예수계의 후계자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명목상 원칙상의 후계자는 나야. 아, 그러면은 예수계가 안 됐지. 그러니까 그러면 백테르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자기가 백테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태무진 입장에서. 태무진 그런 야망이 있는 아이였어? 야망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소치계랑 결혼하면 되잖아. 아, 그 야망이라기보다는 태무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니지. 근데 소치겔이랑 결혼해도. 아, 맞네. 우리 엄마가 정부인이니까. 그지. 아, 이게 또 안 되는구나. 얘는 패가 없어. 이래도 아무것도 다 안 돼, 지금. 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력을 떨치던 남자의 정부인이었고. 일단, 정부인이 그 사람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어떤 남자의 그냥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은 일단은 이렇게 적장자에서 밀려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그냥 장사미사의 양자인 거야. 적장사에서. 근데 지금 이 생활을 지속할 생각은 없잖아. 태무진도. 태무진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만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잖아. 향후.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태무진 입장에서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수계의 아들로 남아 있어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뭐가 생겨도 유리할 수 있는. 근데 헐룬은 헐룬대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요. 가장 유리한 방법이 이거니까. 그리고 백테르는 백테르대로 헐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태무진과 카사르의 마음이 몹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이복 형인데 우리 엄마가 모시는 남편이 된다고? 내가 모셔야 되는 아버지가 된다고? 이거 본능적으로도 싫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진짜. 이거를 서로 생각하기까지의 이렇게 지난한 그 힘듦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오는 거잖아요. 도출된 결과값은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참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진짜. 근데 웃긴 게 이 얘기를 게르 안에서 이제 했던 거야. 근데 당시 태무진 가족은 게르라고 하더라도 정식 게르는 양털로 만든 그 그런 건 페이토로 만든 아니었을 모전벽 거 아니에요. 게르야. 근데 당시 기록에 보면 원래는 그 게르에도 나무로 된 몽골족은 그 네. 문이 있습니다. 게르에 문을 설치해. 되게 재밌는 게 그 문으로 드러나는 게 예의야. 근데 모전벽을 열어젖히고 그 나가면 그 개구멍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 나가면 그거는 반항의 뜻이래요. 옛날에 우리는 문을 쾅 닫는 게 반항인데 모전벽을 젖히고 태무진 나갔다. 엄마한테 반항을 한 거죠. 근데 모전벽이라고 돼 있어요.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양떼를 경영할 정도는 안 됐을 텐데 모전벽으로 게르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옛날에 갖고 있던 게르가 남아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는 다른 부족들하고 거래는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이때는 벌써 사냥할 나이가 됐잖아. 그러니까 담비 모피 같은 거는 구할 수 있다고. 작은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장식품이라든지 모피 같은 경우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처음 타이치우드족들로부터 버려졌을 때랑은 경제적인 게 조금 나아졌다. 애들이 크고 나니까. 나는 더 나쁜 상상을 했지만 어떤 상상? 아니에요. 나도 방송용은 아니에요. 해봐. 아니에요. 삐처리하고 해봐. 아니, 나는 내가 궁금하잖아. 너무 가난하고 여성 둘이 그 리더니까 당연히 그 성매매라고 성매매 생각했지. 관련된 거로 생겼지. 그게 당연히 매춘이라고 몽골 생각했지. 비사에 만약에 성매매를 했다고 이거요? 몽골 비사 기록이나 됐을까? 그치? 그거는 삭제를 했겠죠. 그래서 몽골 비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그거 갖고 막 이렇게 무슨 가죽 뭐 거기는 가죽 없어. 그 담비 가죽 꼴랑 그것보다는 사실 이게 더 직관적이고 사실 더 값이 쳐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그 상상은 이 글을 쓰면서 저도 해봤어요. 왜냐면 맞는데.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가죽으로 집만한 무슨 어떤 게르를 그걸 언제 해? 그거 언제 하고 앉아 있어. 근데 모전벽은 정말로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게르가 있어야 되니까. 초원 중에서도 북쪽이기 때문에 기후가
초원이 엄청 춥잖아요. 이 가족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추운 데 살아. 그러니까 담비 가지고 그런 거가 하나 생기면 몸에 걸치기 바쁘지. 담비 공장을 해갖고 그걸 팔면 모를까. 그러면 아닐 거 이렇게 아니야. 추운 데서 자기들 애들 몸에 걸쳐주고 그 정도로 해도 그것만으로도 근근했을 거라고 봐.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모르나. 저도 상상은 해봤다. 네. 그러나 일단 기록이 없고 좀 더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들더라고요. 기록될 리도 없다. 네. 그래서 태무진과 카사르 두 형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백태를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렇죠. 다음 백태를 시간에 백태를 뭐 어떻게 안 돼 몰라. 얘기하지 마. 네, 얘기하지 마요. 어떻게 될까요 해야지. 자. 백태를 어떻게 하기로 합니다. 아니죠. 아니지. 도대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둘은 될까요? 대체 둘은 무엇을 꾸밀까요? 그래서 둘은 다른 마음을 꾸밉니다. 먹게 되는 거죠. 음모를 꾸미고요. 이 두 형제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책 사라. 그리고 인명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몽골족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몽골족의 역사.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역사적인 부분들, 인문학적인 어떤 설명되는 부분들 있죠. 당시 금나라는 어떤 나라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당시에 어떤 세계적인 동아시아 세계 정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 부족 태무신 세력의 투더 이름. 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는 사실 책에는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음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청취하는 용어로 지루해요, 그러면. 얘기하기에는 지루한 건 모르겠는데 인덱션이 헷갈려. 잘 안 돼. 헷갈려. 근데 아니야. 그렇지. 그 지루한 게 뭐냐면 헷갈려서 지루해져. 잘 뭐가 인덱션이 안 자꾸 되니까. 길어지고 뭐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컴팩트하게 이야기를 가지를 쳐가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보다 자세한 얘기,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얘기, 그다음에 이런 인물도, 세력도 이런 정보들은 책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책 사서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과 함께 들으시면 더 좋겠다. 이거를 네. 앞에는 그냥 내가 확실히 뭐에 반응하는지 알았어. 뭐에 반응하세요? 내가 뒤에는 조금 재밌게 했거든요. 사실 이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욕망이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이게 눈이 좀 이렇게 주목이 되더라고. 생활 서술은 됐다. 무슨 뭘 쥐먹구면 됐고. 근데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은데 욕망이 들어가니까 누가 밉고 누가 어떻게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가 들어가니까 궁중사극이 그래서 재밌어요. 제가 여인천 얼마나 재밌게 봤는데요. 여인천하? 어쨌든 욕망이 드디어 여인천하 천둥이 나온 너무 거지. 자주 쳐. 매일? 어쨌든 그런 것 같네요. 태무진의 고생은 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편집해보고 타무진 투덕한을 더 할지를 생각을 해보고 네. 만약에 어제 녹음했으니까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 편을 미리 혹시나 이게 마지막 편일 수 있다. 태무진이 형제랑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다가 왕됐다. 이게 이런 거죠. 정복했다. 통일했다. To be continued가 아니라 여기서 끝날 수 있다. to be continued가 아니라 그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이제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물속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계속이 아니라 다음 주에 계속 가능. 일지 아닐지 모른다. 일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마음의 준비를 네. 하시고 태무진은 형제랑 사이가 안 좋다. 네, 늘 마음의 준비를 늘 해주세요, 여러분. 그랬구나. 사이 그러다가 안 좋은- 왕됐구나. 그랬구나. 사이 안 좋은 이복 형이 자기의 양아버지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다가 왕 됐구나. 그러네. 이런 마음의 준비를 늘 해주십사. 늘 하세요. 네, 예. 디폴트 값이야. 네, 왜냐면 다 우리 마음이야. 휴방도 내 맘이고. 네. 어, 대표님 할복하라고 저 빵 터졌잖아요. 저번 주에 그게 뭐냐면 대표님께서 잠깐만 할복하라는 게 뭐야? 그 댓글에 어. 대표님이 했잖아요. 어. 팟빵 게시판에 어찌어찌 해서 이번에 휴방입니다 했더니 밑에 어떤 분이 이 대표 할복하라. 아니 할복하면 영원히 못 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거. 뭐냐면 이 대표님께서 스튜디오 예약 업무를 대표님께서 이제 해오셨는데 그 잠깐 착오가 있어가지고 하루 깜빡을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튜디오에 모였어. 약속 시간에 항상 모였는데 모이는 시간에 모였는데 예약이 안 됐대. 정작 예약이 안 돼서 다른 팀이 녹음을 해서 우리는 이제 맥주 마시고 헤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할복하면 큰일 납니다. 네. 더 이상 못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표님 근데 내 말은 뭐냐면 이게 할복할 죄인가? 아니 이게 너무 크잖아 이게. 나 그거 보자마자 너무 빵 터져갖고 혼자서. 이게 마치 이런 거 같은데 길거리에서 이제 길담배를 하고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린다 그러면 그 나쁜 거잖아.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린 나쁜 짓도 사형. 아니잖아. 그래서 참수가 당한다거나 이러면 이상하잖아. 직살.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기대는 하고 있어라. 마음의 각오도 하고 있어라. 여기까지 어디서 하겠습니다. 반말질이야 자꾸. 응? 어디서 반말질이야. 반말이 아니라 준말.
의문의 근육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